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쌀 때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떨림을 느꼈습니다. 6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간절함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그가 내 귀가에 속삭일 때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내 뺨을 어루만지고 나는 눈을 감았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침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탐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그의 입술이 내 목선을 따라 내려올 때 나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 용기를 냈을 텐데. 그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그 남자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떻게 64세의 내가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진실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른쪽 하단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긴 투병 생활 끝에 보낸 이별이었지만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잃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 1년은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안부를 물었지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적막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친구의 권유로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었고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외로움도 달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카메라 조작법도 모르겠고 뭘 찍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사진 동호회에 나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그를 만났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첫 촬영을 했어요. 다들 각자 마음에 드는 피사체를 찾아 흩어졌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이시죠?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키가 그리 크지 않지만 어깨가 넓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얼굴은 아직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네, 뭘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일단 마음에 드는 걸 찍어보세요. 기술은 나중 문제고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참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다른 회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사진 실력을 자랑하느라 바빴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가입한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저는 이혜진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서로 인사를 나눈 후 그는 기본적인 카메라 조작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셔터 속도, 조리개, ISO 같은 용어들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의 설명은 쉽고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 장 찍어드릴까요? 기념으로요.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카메라를 들어 올렸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렌즈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달랐어요. 마치 나를 정말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어주세요. 딸칵 셔터 소리가 났고 그가 카메라에서 눈을 떼고 말했어요.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민호는 나보다 2살 위였고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나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찍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특히 아름다운 걸 찍을 때는 더욱 그래요. 그가 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을 때 나는 그 아름다운 것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의 렌즈를 통해 본 내 모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민호는 사진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어떤 각도에서 찍어야 빛이 더 예쁘게 들어오는지, 어떤 표정이 가장 자연스러운지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지도 덕분에 나도 조금씩 사진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떤 걸 찍어볼까요? 민호가 물을 때마다 나는 설렜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어요. 동호회가 있는 날만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그가 찍어준 사진들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운명의 날은 북한산에서 단풍 촬영을 하던 때였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각자 좋은 포인트를 찾아 흩어졌고, 우리 둘만 남았어요. 가을 햇살이 단풍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호가 삼각대를 설치하고 내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는데 나는 그가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의 집중하는 모습이, 나를 바라보는 그 진지한 눈빛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조금만 왼쪽으로 서보세요. 네, 그래요. 완벽해요. 그의 목소리에 따라 포즈를 취하면서 나는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사진 촬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더니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고 민호의 삼각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조심하세요. 삼각대가 넘어지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이 꼬이면서 균형을 잃었는데 그 순간 민호의 강한 팔이 내 허리를 감쌌어요. 우리는 그대로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어요. 그의 체온이, 그의 숨결이, 그의 심장 박동이 모두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둘 다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이 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의 손이 여전히 내 허리에 있었고 나는 그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삼각대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천천히 떨어졌지만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 후로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동호회 회원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차 안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조차 달콤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시고.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현관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망설였어요. 헤어지기가 아쉬웠습니다. 민호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이상하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내 대답에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혹시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처음으로 민호가 내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도 우리는 계속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나누던 편안한 대화와는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차가 맛있네요. 고마워요.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마셔서 좋아요. 소파에 앉아있던 민호가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뭔가 간절한 게 있었습니다. 혜진 씨, 네,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이 다시 생길 줄은 몰랐어요. 그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민호 씨를. 그가 소파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의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싫으면 말해주세요.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뺨에, 그리고 마침내 입술에 닿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의 키스는 부드럽지만 간절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가 다시 한번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는 것도 서로의 옷을 벗기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인 것처럼. 아름다워요. 그가 내게 속삭일 때 나는 부끄러우면서도 행복했습니다. 64년을 살아온 이 몸을 누군가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호의 손이 내 몸을 어루만질 때 나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났어요. 그의 체온, 그의 숨결, 그의 거친 손길이 모두 새롭고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로의 몸을 천천히 탐하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쾌락을 다시 맛봤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른 더 깊고 진한 사랑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민호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외롭고 공허했던 마음이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때로는 그의 집에서, 때로는 내 집에서. 사진 동호회는 이제 만나는 핑계 중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의 진짜 관심은 서로에게 있었으니까요. 민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모두 특별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원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런 달콤한 시간을 보낸 후 민호의 집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공간이 궁금했어요. 어떤 사진들을 걸어 놓았는지, 어떤 책들을 읽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벽에는 그가 찍은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산과 바다, 꽃과 나무들이 정말 아름답게 담겨 있었어요. 역시 솜씨가 좋더군요. 이 사진들 정말 예뻐요. 언제 찍으신 거예요? 작년 가을부터 올봄까지 찍은 것들이에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마음을 달래려고 돌아다니면서 찍었어요. 그의 말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나처럼 큰 상실을 겪었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커피 타올게요. 잠깐 앉아 계세요. 민호가 부엌으로 가는 사이 나는 거실을 더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책장에는 사진 관련 서적들과 시집들이 꽂혀 있었어요. 그가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는데 화면에는 여성의 사진이 보였어요. 나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여성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시선이 낯익었습니다. 마치 나를 찍을 때와 똑같은 시선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폴더를 클릭해 보니 그 여성의 사진이 수십 장 있었어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표정으로 집안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외출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진에서 그 여성은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사랑받는 여자의 표정처럼. 뭘 보고 계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선이, 그 손길이, 그 달콤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나 싶었어요. 혹시 나는 그 여성의 대체품이었을까요? 나는 뭐죠? 그분의 대신인가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6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바보가 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이 수십 장의 사진들이 오해라고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상처받은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민호에게는 마음을 열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충분히 이해했어요.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의 해명을 들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설명할게요. 제발 들어주세요. 하지만 나는 이미 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여성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그에게 속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녀의 자리를 빼앗은 걸까요? 어느 쪽이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민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동호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가 나고 상처받았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그 달콤한 시간들이,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어요.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바보였던 걸까요? 일주일 후 민호가 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췌해진 얼굴로 서 있는 그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어요. 그 여자는 제 아내였어요. 첫 마디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진들은 아내가 아프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것들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내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죠. 암 진단을 받고 2년 동안 투병했는데 그 사이에 많이 야위었어요. 그래서 아프기 전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 사진들을 자주 봤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였다니. 내가 질투한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었다니. 미안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아내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아내 생각이 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외모 때문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 때문이었어요.
수진이도 당신처럼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당신은 수진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당신만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수진이는 과거예요. 소중한 추억이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현재고 미래예요. 정말, 정말 그래요? 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수진이를 잃고 나서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당신이 저를 다시 살려주었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그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들어오세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하게, 더 깊게. 오해가 풀린 후의 사랑은 더욱 달콤했어요. 서로를 잃을 뻔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요. 의심해서 침대에 누워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나는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죠. 그가 내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만 생각해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되면서 더 이해하게 되었고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가끔 수진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도 남편과의 추억을 나누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집도 내 집도 정리하고 둘이 살기 좋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매일 아침 그의 품에서 눈을 뜨고 매일 밤 그와 함께 잠들어요. 6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다른 더 깊고 진한 사랑이에요. 서로의 상처를 알고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진을 찍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모델로 해서 함께 찍습니다. 민호가 나를 찍어주기도 하고 내가 그를 찍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둘이 함께 나오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이제 민호는 나를 찍을 때 카메라 대신 그냥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여전히 가슴이 뛰어요. 이제는 렌즈 너머가 아닌 마음 너머에서 오는 진실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황혼의 나이에 찾은 사랑이지만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늦게 만난 사랑이 더 깊고 소중한 법이니까요.